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인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20일에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했고 오늘 좀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한번 방송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오늘 뭐 알테오젠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긴급 좀 편지를 썼어요. 또 저희 이제 유튜브 게시판에.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워낙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뭐 "이게 도대체 뭔 난리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알테오젠 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이랬는데 읽어 보니까 로열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시장 기대랑 되게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아 저것 때문에 빠지는구나.' 그걸 좀 이해를 했고 오늘 또 그린란드. 그래서 오늘 뭐 정말 코스피는 오늘도 그래도 다시 올랐지만 코스닥은 바이오가 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시총이 워낙 크니까 알테오젠이 20% 빠지는데 코스닥이 오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바이오 이슈로 좀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주요 내용들 한번 좀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미국 마감 시황 그린란드 쇼크가 좀 있었고 조 단위 계약 기대했는데 알테오젠 쇼크가 좀 있었고 현대차, 컴투스, 서진시스템, 삼성코퍼레이션, 샘-CNS, HL만도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최고가 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한전 이거 팔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문경원 연구원님 의견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의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건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KB증권의 전우재 연구원님 요즘에 이제 석유화학에 대했을 때 긍정적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페노션 그다음에 이건 롯데웰프드입니다. 예. 뭐 괜찮아 보여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라는 제목. 제가 아까 라이브 때 국민성장 펀드를 질문받았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뭐 150조 원 그 얘기만 했는데 그 물어보신 의도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국민성장 펀드가 세액공제를 해 줘요. 요 펀드에 가입하시면. 예. 그래서 고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6 월에 아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님은 미국 반도체 관세, 메모리도 관세 때린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적어 주셨고 현대중공업 코리아서키트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린란드 쇼크가 재현이 됐고 나스닥이 급락했고 어제 급락할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도 어제 뭐 장중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그러니까 이 대체 거래소에서 막 갑자기 주가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뭐 별 이슈는 없었거든요 딱히 뭐 그렇게 폭락할 만한. 근데 어쨌든 해프닝으로 좀 끝난 모습인데 거기서 인제 갑자기 툼에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셔 가지고 좀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시간의 거래에서 좀 변동성이 나온 건 좀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요런 이슈들 그린란드 또 미국 증시의 어떤 급락 우려 이런 게 겹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유럽 8 개국에 관세 때리겠다고 했고 미국 자산 한마디로 오늘 이슈는 셀 아메리카 미국 팔자. 달러도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쇼크 그린란드 가져가고 싶죠. 그죠. 좋은 땅이잖아요. 거기 자원도 많고 안보 목적으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요충지인데. 이미 미국이 거의 군사주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함부로 남의 땅을. 그잖아요. 예. 유럽이 반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황당한 이슈지만 이제 "유럽에 관세 때려 버리겠다." 이러니까 뭐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기술주가 다 급락했습니다. 이 와중에 마이크론 나올라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 삼성 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린란드 관세 위협, 그래서 기술주 급락, 트럼프 대통령 2월 1 일부터 10% 6월 1 일부터 25% 관세를 유럽 주요국에 때려 버리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 작년 4월 기억나세요? 4월처럼 막 관세 막 아주 난리가 나 가지고 주가 빠진 적 있잖아요. 그 공포가 좀 느껴졌던 거죠. 미국 자산 매도 셀 아메리카 있었고 채권 급락, 금리는 급등했죠. 달러 급락. 덴마크 연금운용사 아카데미커 펜션 요게 오늘 좀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국채 1억 달러 포지션 청산 국채 1억 달러면 얼마 안 돼요. 뭐 1,300억 정도 되잖아요. 미국 국채가 얼마나 많은데 저거 던진다고 큰 영향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덴마크가 저거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아카데믹 컨펜션의 운용 자산은 34조 원에 불과하고 덴마크 전체 연금의 3% 밖에 안 돼요. 미국 국채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려는 되는 거죠. 저러다가 덴마크 다른 데서도 팔아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지금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고 근데 시티에서는 "뭐 사라. 이렇게 빠질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분석을 했고 금값은 온수당 $4,720 그 금은 올라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음 주에 연준 의장 지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전 너무 황당한 게 제가 이제 강연회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상이 뭘까요? 물어보면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벨 평화상. 맞습니다. 황당합니다. 당신들 나라가 노벨 평화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아니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 이게 진짜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야, 저렇게 뻔뻔할 수도 있구나. 참 이게 저도 참 예. 아니 뭐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아 왜 안 줘?' 막 상. 근데 그거를 왜 저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예. 진짜 황당합니다 지금. 아무튼 그리고 용납할 수 없다 유럽은. 그 보복 관세 준비 중에 있대요. 강압 방지 도구인데 제3국이나 이 제3국이 유럽에 뭔가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면 이번처럼 경제적 강압 한마디로 구글 꺼지라는 거죠. 애플 꺼져. 마이크로소프트 나가. 이런 거예요. 유럽과 거래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 서비스를. 예. 이게 가능해요 저걸 발동을 하면.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은 저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맞붙는 거죠. 그 시장은 싫어하는 거죠 이거를. 미국의 연간 $890억 규모의 EU 서비스 흑자 기록장이거든요 미국이. 서비스 수출해서 돈 많이 벌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설마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어느 선에서 마무리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좋은 건 알겠지만 전쟁까지 갈 분위기는 어쨌든 가진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 셀 아메리카 기한했는데 일본도 채권 금리가 막 급등해요. 막 채권 팔아버립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을 너무 돈을 많이 쓸까 봐. 예.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미국 국채도 막 급등하고 예. 지금 달러는 약하고 아무튼 지금 다시 좀 뭔가 불확실한 작년 4월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 막 이렇게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은 불확실성 싫어하니까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급락했고요. 브로드컴 5%, 테슬라 4%, 애플 3%. 예. 근데 마이크로만 올랐어요. 스트레티지, 비트코인도 급락. 3M은 실적이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꺾이면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은 그랬고 오늘의 차트는 오늘은 없습니다. 이슈는 이제 알테오젠 얘기 좀 할게요. 알테오젠 아까 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일단 이제 알테오젠 빠진 이유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알테오젠 대표가 기대를 너무 높였어요. 기존에 체결한 계약과 유사한 수준의 딜이 있을 거다. 그럼 이거 당연히 조 단위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작년에 1조 9천억대 계약 맺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영국의 GSK랑 계약을 맺었는데 공시가 떴죠. 4천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이제 실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단일 품목이니까 작을 수밖에 없는데 또 GSK가 할로자임하고도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그 특허 소송 걸어버렸잖아요. 근데도 이 회사가 알테오젠 걸 계약 맺은 건 호재죠 어떻게 보면. 그죠? 악재는 아니에요. 이 특허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나쁜 뉴스는 아닌데 근데 계약 금액 자체가 작으니까 '이 뭐지? 1조 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래서 실망했고 근데 더 큰 악재는 이겁니다. 키트루다가 연 매출 40조짜리 면역 항암제 세계 1 위입니다. 정말 엄청난 건데 요게 보통 정맥 주사 맞죠? 병원 가서 5 시간. 근데 그 알테오젠은 기술을 갖고 있죠. 피하 주사. 예 정맥 이 혈관에 직접 넣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이제 근육 같은 데 근육이나 뭐 이런 피부 조직 같은 데 이제 넣어서 하는 건데 SC 제형이라고 그러죠. 보통 SC. 그래서 피하 주사에서 5 분이면 맞고요. 예. 가까운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너무 환자는 편리하죠. 이거를 해서 이제 기술 수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뭐 거기까지는 다 작년에 계약을 맺었죠. 작년 2 월에 독점 계약으로 변경했고 판매 실적에 따라서 1조 4천 이 이슈 이런 이슈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시총 한 30조까지 갔을 거예요. 네 그랬었는데 예 이제 계약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오늘 분기 보고서에 공개가 된 거예요 머크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최대 10억 달러를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머크로부터 받아요. 판매 실적에 따라 최대 1조 4천 그러니까 판매량에 따라서 1조 4천억까지는 일단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요. 이거 받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로열티를 받아요. 그 후로는 이제
매출의 일부를 떼줘요. 근데 매출에 보통 로열티가 5% 많으면 10% 받거든요. 근데 2%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회사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해명은 했는데 비공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머크의 분기 보고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2%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시장이 놀래 버린 거예요. 아니 왜 2%냐. 키트루다는 연매출 40조인데 2%면 엄청 큰 거예요. 여기 3% 줄어들면 예. 그러니까 연매출 40조면 1%면 얼마죠? 예. 4천억이죠, 4천억. 그죠? 4천억 정도니까 4천억에서 3하면 1조 2천억? 1조 2천억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는 거죠. 1조 2천억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예. 그럼 PER 30배만 줘도 예. 이게 적은 게 아니죠. 시총 30조가 30조에 시총 30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할 액수거든요. 이삼 퍼 30배만 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악재가 맞아요. 맞는데 이제 회사에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 줬고 예.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밝혀지니까. 예. 그래서 코스닥 1000포인트 돌파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악재 나와 가지고 지금 막 주주주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예. 고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계약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지금 GSK나 여러 회사들로 넓히고 있고 하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주가 조정받으면 진정되겠지만 좀 시간은 걸리겠고 다만 이걸 다른 제약 바이오까지 악재로 볼 필요 있나요? 다른 제약은 다른 제약끼리 알아서 잘하고 있고 뭐 알테오젠이 이랬다고 다른 회사 그럼 2% 받냐? 아니잖아요. 네 뭐 아까 D&D 파마텍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D&D 파마텍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것도. 예 그냥 알테오젠 때문에 같이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처가 났기 때문에 밸류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쪼금 바이오도 좀 시간은 좀 약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아쉽죠. 네 고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로열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빨리 좀 보고서 제가 오늘 약간 급해서 오늘 저기 좀 생방송 하나 출연이 있어 가지고 예. 자 기업 분석. 현대차가 이게 강성진 연구원님 올해 그 리포트 후보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왜 놀랐냐면 기억나세요? 현대모비스 보고서 한번 보여 드렸죠.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죠? 현대차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로봇을. 거기에 피겨 AI랑 BMW에 공급하는 피겨 AI는 미국 기업 있죠. 여기랑 비교를 한 걸 보고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피겨 현대차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한 몸이고 BMW랑 피겨 A는 한 몸이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BMW는 쪼금만 달라 물량. 피겨 AI는 "야 너 물량 좀 많이 좀 확보해 줘. 우리 많이 만들 테니까." 근데 BMW가 그렇게 안 해 주면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취소해 버리면. 그리고 그 공장에 데이터 좀 달라 그러는데 못 줍니다. BMW는 비밀이기 때문에 안 줘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로봇이 자동차 조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없는데 제대로 만들 리가 있나요? 근데 현대차는 그냥 다 같이 공유 가능하죠. 네 그걸 이제 보고서에 쓰신 거죠. 예. 그 논리가 너무 동의가 됐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거 심상치 않구나.' 예. 그래서 올해 한 2주 됐죠, 나온 지 보고서가. 2주 정도 된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현대차인데 목표 주가를 무려 80만 원으로 올려 버렸습니다. 200조까지도 갈 수 있대요, 시총이. 예. 그래서 아무튼 이유는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 AI와 전략적 협업 통한 두뇌 확보, 현대차 그룹의 방대한 공장 데이터, 경영진의 빠른 의사결정, 양산 역량 이런 거 고려하면 이와 같은 강점을 가진 업체는 피지컬 AI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뿐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 줬고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6위 자동차 부품 회사고 현대차 그룹은 세계 3위죠. 하드웨어 강할 수밖에 하드웨어 잘하죠. 두뇌는 구글 거 쓰죠. 칩은 엔비디아 거 쓰죠. 예 근데 구글도 급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손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글의 로봇 AI는 인간과 대화하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행동을 못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하면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생각하죠. 예. '저 사람한테 물을 줘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보통 측은지심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이렇게 하죠. 근데 막상 행동을 못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알죠. 그냥 물 딱 떠 가지고 드리면 되죠. 근데 로봇은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예.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글의 단점인데 이걸 현대차랑 접목을 하면 이걸 해결하는 거죠. 예.
이미 테슬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와 현대차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막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막 급등하고.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할 거라고는. 복권이 지금 몇 번 당첨된 건가요? 벌써 3번 당첨됐나? 아무튼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 가치 128조 원 로 산정을 했고, 앞으로 노동 가능 인구는 줄겠죠. 그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가 이걸 대체할 거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업이익을 2035년이지만 10년 후에 62조. 62조요? 뭐 이게 믿어지세요? 62조면 거의 삼성전자급 아닌가요? 작년에 삼성전자가 40조인가 벌었는데. 자,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는 이제 교대 근무가 가능하고 3배 생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가 하락도 이어질 거고, 분명히 로봇 시대 와요. 그건 뭐 거스를 수 없고요. 거기서 일단 테슬라가 제일 앞서가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만만치 않게 쫓아간다. 이거를 현대차가 갖고 있고, 그 가치가 이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도 기대해 봤죠. 한 1년, 작년에도 기억나세요? 작년에 한참 주가 안 갈 때도 우리가 이런 그림을 안 그린 건 아니에요. 기대를 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언젠가는 좀 로봇으로 뭔가 좀 해 주지 않겠냐. 아니 테슬라가 저렇게 로봇으로 같이 인정받는데 왜 현대차 못 받냐. 왜 이렇게 현대차를 박하게 대할까. 이제 이런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화 될 것 같으니까 시장이 빨리 이걸 반영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어려우면서도 참 재밌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못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걸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를 작년에 그 3프로 팀이 나가서 누가 물어봤잖아요. 거기 앵커가. 뒤에서 칼 들고 누가 협박하면 이렇게 칼 들고 하나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면 당신 뭐 사겠습니까? 제가 현대차라 그랬거든요. 작년에. 작년 한참 못 가고 있을 때. 그때 20만 원 초반일 때였어요. 왜냐면 싸니까. 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현대차 사면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이제 그랬는데, 뭐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할 수 있었으면 현대차 저도 투자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개별 기업 투자는 이제 금지돼 있다 보니까, 뭐 저도 그래요. 저도 현대차 주가 가는 거 보면서 '나도 저거 샀으면 많이 수익 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못 하신 분들은 얼마나 그게 더 스트레스 받겠어요. 보면서도 이걸. 그 중간에 파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투자라는 게.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또 기회 오니까 단기에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라이브 하는데 "현대차 지금이라도 살까요?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게 되게 급해지신 것 같아요. 급하면 집니다. 여유 가지세요. 반드시 조정 나와요. 이건 뭐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조정 나옵니다, 언젠간. 그 조정이 어딘지는 제가 모르지만 나와요. 근데 그걸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보유한 분들은 그냥 28년 로봇 양산하니까 그때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정 나오겠죠, 언젠간. 이제 그걸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너무 단기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 말씀드리겠고, 컴투스는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졌다. 컴투스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시총 4천억인데 자산 가치가 7,760억. 구조조정으로 비용 구조도 개선되고 있고, 4분기 매출은 서머너즈와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이번 4분기 실적도 괜찮고요. 야구 매출도 좋아요. 야구 게임 잘 만들죠. 구조조정에서 비용을 많이 줄여버렸어요. 거기다 올해 신작 게임 나와요. 도어남기라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컴투스를 우리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걸 왜 공부하냐면 올해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이게 성공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주가 빠졌는데 이젠 기회로 봐야죠. 여기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나아지는 분위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투스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뭐 물 타도 되는 구간 아닌가. 요런 걸 보고 물을 타는 거예요.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요런 내용을 이제 공감을 하시면 '내가 물려 있다.' 그러면 이제 물 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진투자의 허준서 연구원님은 서진 시스템, 뭐 이건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서진도 이제 요새 주가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 서진도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왜 많이 받았냐면, 한 2만 원 후반 가면 2만 원 초반으로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 스트레스 받죠. 아니 뭐 기껏 오르면 다시 원위치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좀 이제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한번 확 빠졌었죠. 근데 이제 다시 3만 원까지 왔는데,
결국 왜 제가 계속해서 저도 이제 서진을 분석도 해 보고 좀 괜찮게 봤던 건 어쨌든 ESS가 대세가 맞고요.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야 되고 플루언스의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게 살아나고 있어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수주도 따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 SDI랑 SK온이 자체적으로 ESS를 만들어요. 이제 거기에 인클로저라는 그거를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진 시스템이 실제로 우리나라 회사들의 수혜도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다가 ESS만이 아니라 TSMC가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자본 지출 늘린다 그랬죠. 여기 핵심이 뭐예요? 앞으로 투자 많이 하겠다. 근데 TSMC가 미국에서 장비를 많이 사오죠. 그중에 하나가 램 리서치 식각 장비입니다. 자회사 텍슨이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 줘요. 근데 누구 거? 램 리서치 걸 외주에서. 그게 그러니까 서진도 지금 이 수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TSMC. 예. 그러니까 숨겨진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물론 조립만 하지만. 그래서 PER도 15배로 싸고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날 것 같고 그래서 또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누구시죠? 그 문경원 연구원님이셨나? 그 거기 메리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요 서진 시스템 쓴 자료에 보니까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서진도 납품하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감성 코퍼레이션은 SK증권의 현건은 연구원님이 실적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안 좋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안 좋죠, 의료가. 근데 감성은 아니에요. 감성 코퍼레이션 실적 좋아요. 그래서 올해 4분기도 좋을 것 같고 의료 부분 매출 성장 중국도 좀 성과 기대하고 있고 B 있죠, BTS의 B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매출이 지금 매장 매출이 70%나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PER도 10배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샘 CNS는 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샘 CNS도 간간히 물어보시는데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그 약간의 요 SFT 세라믹 기판으로 된 그 이거를 뭐라 그러죠? 예. 아무튼 그 부품을 만들어요. 예. 프로브 카드는 검사하는 거죠. 예. 웨이퍼 동그란 거를 검사해 주는 부품입니다. 근데 주로 낸드에 들어가요, 이 회사 제품은. 근데 낸드 아시죠? 낸드가 지금 좋아져요. 어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ICMS. 예, 혹시 이 경찰서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될 사건을 HBM이 하고 좀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은 저 대형 증거물 보관소에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ICMS라는 겁니다. 요 장치를 베라루빈에 넣어요, 이제. 그럼 이게 낸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낸드 수요가 앞으로 폭발할 거예요, 이 젠스낭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경찰서에 하나 놓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경찰서장 요 밑에 있는 DPU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좀 뭐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 모두 다 HBM이었어요. 여기서 다 집중해서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이제 미치죠. 여기 경찰관들 집에도 못 가요. 예. 근데 분산시킨 거예요. 좀 덜 중요한 거 좀 장기로 해야 되는 거 이쪽으로 보내. 낸드에 저장해.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죠. 요게 ICMS고 근데 다 낸드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낸드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도 담겨 있어요. 여기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 공개한 ICMS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이렇게 보고서 읽기가 되게 편합니다. AI 추론 과정에서 누적된 KV 이게 임시 데이터예요. KV 캐시 데이터가 이제 챗GPT랑 말하면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임시 데이터인데 그거를 이제 HBM에만 저장했는데 이제 아니에요. 전용 SSD에 저장한다. 그럼 낸드 수요가 폭발하니까 샘 CNS는 낸드에 들어가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HBM, D램에 관련된 프로브 카드도 점점 이제 그 국내 업체나 이런 쪽으로도 공급선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가동률 올라오죠. 평균 판매 단가 올라가죠. 고객사가 해외 쪽이 많은데 이제 국내도 좀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특히 마이크론 비중이 좀 높아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전체 매출은 이제 삼성전자, 키옥시아, 마이크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연도별 D램양 매출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급증합니다. 낸드를 이제 추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뉴스로 보고 있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자, 그리고 이제 HL만도 LS증권의 이병근 연구원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8만 원으로. 로봇 액추에이터 만들고요.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사족 보행 로봇. 기존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또 갖고 있고 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만드는 부품이 액추에이터 부품 만드는 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중국 업체 배제하면 만도가 수혜를 받겠죠. 또 테슬라에도 자동차에 이제 부품 몇 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긴급정화 한전이 최고가 갔어요. 한미 정상회담, 경주, 에이펙 뭐 이런 원전 사업 기대감, PBR도 이제 역대급이고 실제 한전 주가 근데 카메코라는 웨스팅하우스 있죠. 미국의 모회사랑 주가 거의 비슷하대요. 움직이는 게. 두 회사 모두 원전 EPC 자회사가 있고 따라서 밸류 추가 상승 위해서는 원전 수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전이 더 올라가려면 원전 수출이 실제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기대감만 가지고 오른 거예요. 예. 시장 규모가 지금 미국이 원전의 수출에 성공하면 예상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연간 4기인데 12기로 확장되고요. 규모가 150조가 돼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고민은 이거예요. 문경원 연구원님도. 그래서 아직 수출 나온 거냐?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성과가 나온 건 없어요. 기대죠. 그러니까 진출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유한 분들은 뭐 굳이 이걸 파시는 것보다는 들고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와서 한전을 뒤늦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뒤따라가는 거. 예. 왜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죠.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 찬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신규 원전 지어야 되냐 이렇게 좀 부정적이었는데 아마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작년 초에 11차 정기본에서 원전 2기 건설하는 건 이미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확정된 걸 취소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호재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냥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KB에서도 한전 KBS 한전기술 뭐 주가 급등했는데 대외 불확실성 따른 수급 지출 중장기적 배당 수혜 기대감 뭐 국내 원전 건설 수요 증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있어요. 한전기술이나 한전 KBS는 배당 많이 주거든요. 이 성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겠죠.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 AI나 반도체 생산하려면 전기 필요하고 신규 원전 건설 불가피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여론 확인하면서 최대한 의견 수렴하겠다. 그러니까 11차 전력 수급 계획상 그 신한울 3, 4호기 이후 신규 원전 2기는 이미 포함이 돼 있고 이건 할 거예요. 이걸 취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됐고 미국 원전 수출 기대감 다만 원전 수출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확인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전을 너무 뒤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요즘 분위기 좋은데 요거 그때 지난주에 소개 한번 해드렸죠. 납사 소비세. 그러니까 에틸렌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인데 거기 소비세가 원래 면제돼 있는데 그걸 부과해요 중국이. 그러면 그 납사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면 원재료 비용이 오르니까 중국 회사들은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만들기가 부담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죠. 저 제품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국 업체들은 좋은 거죠.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대한유화의 호재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하려고 증치세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이거를 돌려줘요. 13% 환급해 줍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 이걸 없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시행했을 때 수출이 늘어났지만 이제 증치세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268개 품목은 폐지됐고 환급률을 먼저 13에서 9%로 낮췄어요. 정제유, 태양광 배터리. 그리고 내년에는 다 폐기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들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위축되겠죠. 보조금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을 줄이겠죠. 그럼 이거 우리한테 좋은 거죠. 태양광, 유리, 배터리, 석유화. 그래서 중국의 저런 정책은 한국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까 롯데케미칼도 어떤 분이 물어보신 것처럼 내년은 기대해 볼 만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본다면 충분히 흑자 전환도 가능해졌다. 예, 뭐 악재는 이미 다 나왔고 이런 중국의 뉴스들은 상당히 호재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증치세나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제품입니다. 스판덱스, 효성 TNC, 엠리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PPG, 금석, KPX 케미칼, PVC, LG화학, 하나솔루션, 농약류, 남해화학, 유니드, LG화학
인조 대리석 롯데케미칼, PPG 원재료 PO, 예, 인 S-오일도 수혜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에틸렌 마진이에요. 한마디로 롯데케미칼의 마진인데 엄청 떨어져 있죠. 더 나쁠 게 있을까요? 그죠? 예, 좀 회복에 무게를 두는 게 더 저는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럼 페노션 주가의 상방 압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글로벌 대형 벌크선사는 스타벌크 캐리어, 퍼시픽 바신이 있는데 벌크선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고 벌크선 선대로만 100척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요새 이쪽이 운임이 좋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이고, 근데 국내 최대 회사는 페노션이죠. 대형에서 소형까지 다양하게 보유 중이고, 장기 계약 통해서 작년에 대부분이 이익이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페노션만 올랐어요, 이익이. 그리고 LNG 탱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까지 골고루 하고 있고, PBR이 0.39배밖에 안 돼요. 너무 저평가돼 있죠. 경쟁 그룹. 아니, 더 잘났는데 더 싸게 거래돼요. 옛날 현대차 보는 것 같죠. 현대차도 더 잘났는데 PBR은 워낙 낮아. PER은. 페노션도 주도주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좀 회복을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노션도 좀 회복을 기대해 보고요. 그다음 음식료 쪽에서 코코아 아시죠? 코코아 가격이 60% 빠졌대요, 고점에서. 이거 부담 느꼈던 기업이 롯데웰푸드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롯데웰푸드의 그 초콜릿 제품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이러면 원가가 줄겠죠. 그래서 코코아 부담액이 24년 754억이 늘었고 25년에 1000억이 늘었는데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럼 작년에 영업이익이 1,300억인데 요 1,000억 느는 부분의 일부가 날아가면 이익이 당연히 늘겠죠. 롯데웰푸드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황은 잠시 쉬어가도 되냐, 정부가 세법 개정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RIA 계좌 아시죠? 이건 조만간 나오고, 국민성장펀드가 아까 질문 주셔가지고 좀 요걸 말씀드리면, 뭐냐면 납입금 그 2천만 원 있죠? 아이고, 2천만 원 한도 2억, 2억 원, 2억 원. 2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납입금 이제 2억 원 그 한도 내에서 이 투자금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는 40%, 투자금에 따라 3천에서 5천, 5천에서 7천, 이게 세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배당 소득도 9% 분리가서. 요게 6월이나 7월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펀드에 가입하시면 저런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뭐 AI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단 3년 이상 투자하셔야 돼요. RIA는 1년. 그래서 단기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는 기술적 부담에 직면해서 확산된다. 뭐 조정폭은 크지 않을 거래요. 정부 정책도 여전히 좋고 하이닉스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다만 좀 확산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반도체 쪽은 일단 미국 반도체 관세가 대응인데, 미 상무장관 러트닉이 메모리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직접적인 반도체 분리가세의 현실성은 좀 낮고 미국 현지 투자 시 실질적 마진 훼손 정도, 그러니까 이건 자살골이에요. 미국이 이걸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 스스로가 자살골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는 최대 반도체 사용 주체인 미국 빅테크로 저는 돌아갈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다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가격 올랐는데 여기다 관세 때리면 반도체 가격 또 오를 텐데 그걸 왜 하는 거죠?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엔 저는 못 때린다고 봐요, 쉽게. 예, 때려봐야 미국만 피해입니다. 그냥 같이 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메모리 수출하는 거는 전체 반도체의 8.5%밖에 안 돼요. 다 중국이나 이렇게 대만이나 이렇게 다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어쨌든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영업 비용 중에서 근데 감가상각비 비중이 제일 크대요. 현지 투자했을 때 하이닉스 좀 부담이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게 그래도 현지 투자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올라가는 거 계산해 보니까 4%.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인건비나 이런 거 다 동원해 보면 영업이익률이 6% 정도는 빠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적은 건 아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대만은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에 이렇게 완공 후 1.5배, 생산 능력이 2.5배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벤트성 조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공시는 제가 내일 해드릴게, 못한 건 2개인데 내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제가 좀 나가야 돼가지고 요거 시황만 마무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오늘 현대차, 와, 현대차 진짜 이게 미쳤네요. 50만 원을 벌 거라고는. 네, LG전자도 달리고 APR 오늘 좋았고요. 반면에 오늘은 이제 카카오페이나 바이오가 안 좋았습니다. 저기 알테오젠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리고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 좀 성장주들도 오늘 다 빠져버렸고, 코스닥이 문제죠. 오늘 알테오젠 22% 폭락. 바이오, 테크잉 오늘 왜 빠진 겁니까?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 참 그냥 막 던져 버리네요 여기서. 좀 저거는 확인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바이오입니다. 다 바이오. 예. 바이오는 그냥 추풍 낙엽처럼 오늘 쏟아졌고, 그리고 일부 기판 좀 빠졌고, JYP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예. 반면에 오늘 좀 괜찮았던 거는 로봇존 여전히 좋았고, 요새 낸드 좋죠. 낸드 하면 식각이에요. 식각 부품. 그래서 솔브레인 좋았어요. 그다음에 PSK홀딩스 좋았고, 우주, 서진도 거의 30,000원 이제 다 왔고, 코미코, TSMC 관련주죠. 그래서 요런 쪽은 좀 차별화됐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정리해 드리면 외국인이 그래도 주식 산 건 다행인데, 코스닥의 알테오젠 충격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던져 버렸고, 알테오젠 충격을 너무 막 이제 '시장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알테오젠이 뭐 아쉬운 좀 결과긴 하지만 이번 주가 급락으로 좀 반영은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이오 전체 악재로 저는 '민감하게 받지 말자.'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예, 뭐 자전거, 로봇, 화학섬유, 요새 효성 TNC 좋아요. 가격 인상했대요. 상한가. 효성 TNC도 좋다는 얘기 많이 있었죠.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니까 석유화학 쪽에서. 근데 오늘은 좀 올랐고,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고, 종합상사도 요즘에 조금 좋았지만 오늘은 뭐 그래도 빠졌네요. 반면 오늘 좀 빠진 거는 뭐 바이오입니다. 그냥 바이오의 투매. 조선주도 이게 뭔 난리인가요? 조선도 갑자기 이유 없이. 전선도 별로 안 좋았고. 예.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버티고 나머지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못한 건 제가 내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커뮤니티 그 유튜브 게시판에 그 글도 좀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여유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